하죠. 마름모의 성질이 뭐라 했어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보통 있는 주제인데 살짝 기울어지게끔 이게 n, 0, 1,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을 해요. A, B, C, D에 대해서 잘못 썼다. 여기 길이가 얼마다? 2루트 41이래. 2루트 41. 근데 여기가 얼마야? 이거 10이거든? 2 곱하기 5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요? 2 곱하기 6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2 곱하기 4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의 제곱 16, 이거의 제곱 25 해서 41 뜬 거거든. 그래서 얘가 1에서 8을 더한 값 9가 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BD라는 애는 마름모의 이제 대각선이니까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BD의 기울기가 5분의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AC의 중점이 5,5가 돼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은 y는 5분의 4x-5 더하기 5 이게 됩니다. 양변에 5를 곱하면서 정리하면 4x-5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a, b가 돼서 b-a는 10 이렇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일종의 공약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다 했죠. 그래서 공약수 떼놓고 나머지끼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여러분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20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x-2y-3은 0, 이 교점과 2,3을 지는데 이거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이런 형태면은 우리가 그냥 가간법 쓰면 좋죠. 그래서 여기 2배에서 더해주면은 1, 마이너스 1 이게 교점이 됩니다. 그 교점과 2,3을 지나는 직선 L이라 했으니 이 L은 뭐예요? 기울기가 그냥 1 증가한 동안 4 증가해서 y는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직선 L에 대하여 4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가 그리면 안 되네. 이렇게 4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원점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 요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h를 뭐라고 하냐? 원점을 지나고 얘의 수직인 직선. 여기 기울기가 4잖아요? 그럼 여기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러면서 0,0을 지나니 이것. 즉 h의 정체는 y는 4x-5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의 교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선의 발은 이런 식으로 교점으로서 구합니다. 교점으로.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x는 17분의 20 y는 17분의 마이너스 5 a랑 b겠죠. a 플러스 b는 17분의 15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은 어떻게 구한다? 직선 먼저 구하고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를 지난다 했기 때문에 0,0 지난다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선에 대해서 208번은 뭘 얘기하냐면 수심. 수심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에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 3개를 그리면 그게 마치 외심, 내심, 무게중심처럼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걸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문제에서는 이 수선들을 내렸을 때 그 교점을 구해달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많지는 않은데 기출로 나왔던 학교는 기억에 따르면 영석고, 광동고, 상우고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군데 정도는 이제 이 수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만 뭐 묻긴 했죠. 원래 수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진지라 잘 안 내는데 어렵게 내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는 거죠. 수선에 발구하는 건 이미 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8번 보면 다음과 같이 y는 0, y는 x 더하기 4,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교점을 따지면 0,4, 마이너스 4,0, 2,0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의 수심을 구해달라는 건 간단해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X축이죠? 아니 Y축이죠? 그렇죠?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Y축이죠. X는 0. 이게 Y는 0이기 때문에 수선 그리면 X는 형태가 되는 거고 0,0 지나야 돼서 X는 0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여기로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직선이 뭐냐면 2,0을 지나면서 얘의 수직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내가 찾는 수심은 얘랑 얘의 교점이라 x는 0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교점이라 0,2 이렇게 나옵니다. 2개 더 해달라 했고요. 답은 2. 3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처럼 얘도 2개만 구해서 그 교점을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하게 지나는 거라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방심까지 합쳐서 오심이라고 불렀는데 방심은 요거예요. 볼 일 없을 거예요. 여기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접하는 원에 있는데 그 원의 중심. 맞죠? 그래서 이런 건 볼 일이 없습니다. 방심이라고 표현해요. 뭐 이런 건 볼 일 없고요. 수심까지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까지는 삼각형 근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내는데 저거는 진짜 안 내요. 자, 이어서 다룰 내용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점이라는 건 정해진 점, 정지된 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이 표현 자체가 기울기가 m 그리고 x1, y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를 기울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울기에 상관없이 이 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 형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한대요. 이렇게 써도 m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x1, y1을 지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이 멘트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라면은 우리가 이 m의 왼쪽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m에 달려있는 요게 지금 우변에 없으니 얘 0이고
얘가 없어졌으니 얘랑 얘를 비교해서 얘도 0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이걸 좀 더 확장해 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답니다. A'x, B'y 더하기 C'은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럼 이 표현도 어떤 표현이에요? M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 되는 지점과 얘가 0 되는 지점을 지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시에 이 표현이 등장하면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한대요. 이걸 그냥 확장한 거죠. 이거는 선생님, 근데 이건 x 빼기 x1만 있잖아요. 아, 이거는 y가 0인 거고, 여기는 a 프라임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특수한 케이스를 이걸로 생각하고 일반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표현 자체가 얘를 의미한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표현 있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찾았잖아? 그쵸? 근데 이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그냥 통용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m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럼 요게 2,3을 지나겠네. 2, 3, 2, 3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뭐냐? 2, 3, 마이너스 6, 9, 7m 6, 9 더하기 7이 0이니까 m이 1이라서 m에다 1 대입하면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죠? 동일하게 나온다. 선생님, 근데 교점 구해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틀리지 않는데 교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일 때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많이 했던 게 계수에다가 문자를 달아놨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수에다 문자를 달아놓는다면 그걸 우리가 과연 교점을 구할 수 있는가? 못 구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표현이 오히려 좀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천천히 보도록 해볼게요. 211번부터 보겠습니다. (2x-y-1은 0) 위에 a, b가 있대요. 그 말은 2a-b-1은 0이 된다는 거죠. 이때 ax-3by는 6이라는 애가 항상 지나는 점이래. 이게 항상 지난다라는 말은 사실 숨겨진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a와 b에 관계없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a와 b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말해서 이 관계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즉 내가 원하는 저기 a랑 b에다가 1, 1 이런 거를 1, 1이 다 필되네. 0, 0 이런 걸 대입을 못 한다는 거야. a랑 b에. a랑 b에 대입할 수 있는 건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애들 1, 1, 2, 3, 3, 5 이런 애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항상이라는 멘트는 항등식으로서 접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이 두 개가 엇갈려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합니다. b가 2a-1이므로
ax 마이너스 3에 2a-1 y는 6 이렇게 돼서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6y 더하기 3y는 6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되고요. 얘는 지금 우변에 누가 있어서 6 있어서 6이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고 x는 12 이렇게 돼요. 항상 지나는 점은 12,2고요. 이 둘을 더하면 답은 14가 된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뭐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것은 항등식이에요. 근데 문자가 두 개 달려있으면 항등식이긴 한데 제한된 항등식 개념이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항등식 풀이하는 방법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문자 두 개 못 다뤄. 문자 하나로 바꿔주자. 그러기 위해서 대입을 해주고요. 문자 하나로 묶어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A로 묶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요가 0되는 거, 여기 0되는 걸 지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변형해서 213번. 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표현되는, 출제되는 표현이에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빈도는 제일 높아요. 1 더하기 2k x 더하기 2-k의 y 더하기 5-k는 0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기억에서 k에다 2를 집어넣어 보래. 그러면 5x 플러스 3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냐? 라고 질문을 하고 ye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k가 3이면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서 x 플러스 7y 더하기 4는 0이랑 수직이에요. 곱한 거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yes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쉬웠네. k가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이 라는 애가 x 마이너스 3y는 0과 한 점에서 만나요? 다른 말로 뭐요? 평행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고 어때요? 평행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20번 볼게요. 이건 되게 쉬운 수준이에요. 이렇게 쉽게는 잘 안 나와요. (220번)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주면 좋아요. x-3y 플러스 4는 0이라는 것과 x 플러스 y-8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뭐 문제에서 말합니다. 여기 C에 대해서 C를 지나면서 여기 넓이를 2등분하는데 야 이거 우리 많이 했네. 그냥 여기랑 여기 중점 지나면 되잖아. 그쵸? 여기 X절편 마이너스 4,0 Y절편 8,0 중점 2,0 얘랑 얘의 교점 둘 빼서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니까 3 5,3에 대해서 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3 증가한 동안 3 증가해서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빼기 2는 0이라 얘랑 얘를 곱해달라 했으니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합니다.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만 그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수월했기 때문에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저 2,0 중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뭐 무난했죠.
227번. 아까 전에 풀었던 217번과 같은 27번? 213번이랑 같은 형태가 다시 등장했어요. L1이라는 애가 x-y 플러스 2는 0이고요. L2라는 애가 mx-y-m 더하기 2는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m으로 묶었을 때 x-1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서 얘는 1,2를 지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말을 하죠. 1,2 지난다. yes. 니은 m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애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수직으로 만나냐는 질문이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맞죠? 디귿에서 하던 말 요게 이제 좀 잦게 나오고 처음 볼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L1과 L2가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려라 말하는 거예요.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0과 0,2를 지나죠. 얘를 이어서 그려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요? 말했죠. 1,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래서 이 1,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 하얀 선과 2, 4분면에서 만나요? 안 만나지? 아직도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이렇게 돼야 만나잖아. 그치? 그럼 만나는 방법이 요거보다 아래로 그려지거나 이거보다 위로 그려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 제 2, 4분면에서 만날 거잖아. 맞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럼 얘는 기울기가 0인 거고요. 기울기가 0인 거고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빨간색은 3증가한 동안 2증가했으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m은 0과 3분의 2 사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림 보면서 해줘야 돼요. 그림 보면서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이제 대입을 할지를 정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